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오늘 지수가 정말 크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이 오늘 정말 많이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91% 가량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 추세적으로도 1, 2, 3월 동안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도 뭐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꾸준하게 터져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지수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대금도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이 뭐 4조 원대 이렇게 좀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조 정도 터지면서 아직 시장에 돈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 시장 전체 거래대금도 좀 빵빵하게 터지고 시장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도 아무래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1, 2, 3월 동안은 좀 괜찮은 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을 좀 계속 관심 있게 추적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1, 2, 3월 동안 세 가지 테마가 있었죠. 세 가지 테마. 첫 번째는 그 AI랑 챗봇, AI 챗봇 테마, 챗 GP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테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도 테마가 잡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주도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매매하기에도 꽤나 수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던 지수가 오늘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지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가 꺾이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이후로 이거는 그냥 단기간의 조정이었어 하면서 다시 지수가 반등하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장세에 또 적응을 해가지고 주식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찾아올 지수 하락 시에 잘 봐둬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매매하기에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6만 10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주식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 그리고 뭐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급등일보를 다들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 올려드리고요. 뉴스와 함께 이렇게 악재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올려드려가지고 악재를 해석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그 링크를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만 누르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챗봇, AI랑 챗봇,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섹터, 다들 이제 관심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는 시장의 추세가 좀 앞으로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세 가지의 대장주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관점을.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AI 챗봇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매를 몇 번 하기도 했고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 무려 한 800%, 네, 700%, 8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761% 찍혀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그 AI 챗봇 테마 대장주인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700% 이상 상승을 했고 일봉상 파동도 저는 3차 파동 이상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거래량이 없었던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1차, 2차, 이것도 이제 2차로 보고 3차 이렇게 이제 파동도 여러 번 좀 나온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 700% 이상 상승한 자리, 거기다 중요한 단기적으로 그 중요한 추세라고 생각하는 이 21선 있잖아요. 황금선으로 불리는 21선을 오늘 완전히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상승을 할 때 21선에서 지지를 받고요. 여기서도 21선 그 이탈을 전혀 안 한 모습이었는데 상승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21선을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테마 대장주도 한번 볼까요? 로보테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얘도 이제 쌍봉 만들어주고 21선 이탈을 한 모습이죠. 얘는 뭐 슬쩍 깼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원래 보여주긴 했었지만 저는 이 봉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봉이라서 만약에 얘가 이제 더 상승을 하려면 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 봉을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기 힘든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뭐 미쳤죠 최근에. 거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좀 보여준 그런 2차 전지 대장주인데, 얘는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시총이 큰 이제 수급주, 우량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저점 대비 거의 3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300% 가량 상승을 했고요. 얘도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인 모습은 아니죠. 계속 이제 이 5일선, 7일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 봉 자체가 이제 조금 추세 전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윗골이 달면서 이제 도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봉을 소화하면서 올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관점은 이 세 가지 대장주로 봤을 때, 정말 강했던 이 주도 테마 3개가, 이제는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직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총도 정말 커졌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더 올리려면 과연 이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오르기 힘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이 그 3가지 테마에 대한 뷰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힘겨운 자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수급이 이제 빠지면 당연히 장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주도 테마 3가지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도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 테마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마가 비어 있을 때 저는 좀 장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세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그때 때마침 이제 지수 하락이 오늘 이렇게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꺾이지 하면서 계속 이런 대장주들을 보고 있었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늘 아무래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이 테마에 이 3가지 테마에 대량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과연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볼 테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지수 하락 시에 좀 눈여겨볼 테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메모장에다가 써왔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딱 이해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하락 시 꼭 봐야 되는 테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요 종목들이 확실하게 이제 반응이 있구나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다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품절주라고 썼죠. 일단 지수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유통비율이 적은 주식이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적은 돈으로 크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비율 30% 이하를 저는 개인적으로 품절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30%대 이하. 그래서 38%, 37% 이런 종목들도 품절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크게 상승했던 그런 품절주 보시게 되면 뭐 양지사 같은 게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지사가 오늘 이제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얘가 오래 해먹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좀 움직이기 버거운 모습이긴 했는데 딱 지수가 하락하니까 양지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이제 대표적인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유통비율 보시게 되면은 13% 적혀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지사 같은 종목들 유통비율이 작은 주식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양그린 파워 같은 종목들도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도 유통비율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품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보느냐?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제 키움 종합 차트, 저는 이제 타이틀바에 표시되게끔 해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유통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바로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에 여기에 잠깐만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있을 텐데 타이틀바 편집 여기 있네요. 타이틀바 편집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표시할 지표 선택에 유통비율이 있습니다. 예, 유통비율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옮겨주신 다음에 좀 잘 보이는 상단으로 위치해 주시면은 이 종목의 유통비율을 차트를 보면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매매를 하실 때 품절주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저는 가장 이제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저는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긴 하더라도 아무래도 유통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신규 상장주도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거래대금이 좀 품절주에 비해서 더 많이 터지는 편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금양그린 파워를 좀 매매를 했는데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장 첫날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유일한 좀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신규 상장주 굉장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종목들 금양그린 파워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이런 종목도 지금 5음봉 만들어 주고 나서 바닥을 좀 잡아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는 방법이 신규 상장 015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신규 상장주를 다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20일 전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뭐 한 30일 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조회를 해보시면 뭐 라운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라운텍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추세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신규 상장주를 좀 바라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증백 종목. 이거는 저는 이제 매매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올라오면은 시장 분위기가 지수가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게 되면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증백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지 붙어 있는 거 있죠? 이제 이게 증백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잘 올라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좀 처올리기 쉬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총이 작고 소형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백 종목들은 그래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죠.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증백 종목들은 저는 가끔씩 이제 매매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잘 건드리진 않습니다. 자이글 같은 거 이런 것도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잘 매매는 하지 않지만 증백 종목이 올라오는 시장이면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백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질적 시총이 500억 이하인 소형주.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관점입니다. 처올리기 쉬운 종목. 그러니까 실질적 시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가총액의 유통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 시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물량, 유통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게 500억 이하다. 500억 이하면 저는 소형주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종목이 올라오는 시장은, 이런 종목과 증백 종목이 좀 같이 올라오는 시장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엘컴텍 이런 종목도 시총이 좀 작아요. 시총이 얘가 1000억짜리인데 유통비율이 38%죠. 그래서 1000억 곱하기 한 38%, 한 40% 대충 계산하면 이거는 실질적 시총이 한 400억 정도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해지 테마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처올리기 쉬운 소형주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에도 해당되고 시총 그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율 30%대 이하니까 품절주에도 해당이 되고 실질적 시총이 500억 이하인 소형주에도 해당이 되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해지주에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매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엘컴텍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기가 좀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무상증자 관련주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을 때 올라올 종목이 없으면 이런 종목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코그램 같은 거, 피코그램이 이제 원전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얘가 예전에 이렇게 무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증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증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모아데이터 이런 종목도 있죠. 모아데이터 큰 산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도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무증을 했던 예전 종목들, 이렇게 큰 산을 한번 만들어준 종목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자주 보이고 있다. 실리콘2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오늘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펙주, 스펙주는 뭐뭐 스펙 이런 거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저는 매매는 안 합니다. 거의 매매는 안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오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시장이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가끔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동훈 관련주, 유니드 BT 플러스, 유니드 BT 플러스 이런 종목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시총이 1,10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유통 비율을 곱해봤을 때 한 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죠. 실질적인 시총이.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에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특히 이제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런 종목들. 정치 테마주. 근데 이것도 지금 올라오기에는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올라오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는 용도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꼬리 전문 종목, 특징주 내서 한 번씩 튀는 애들. 그래서 오후장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후장 되면은 특징주를 달고 한 번씩 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0700 종합시황 뉴스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에 특징주 검색해 보시면은 오늘 특징주가 뜬 종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특징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오후장이 한 12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특징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징주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번 이제, 지수 안 좋으니까 뉴스 붙여가지고 급등시켜가지고 개미들 털어먹고, 조막선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해지주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뱅크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안전자산 금 관련주가 좀 튄 모습인데 금리 인상 관련주도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가스 원유 그다음에 식량 사료 이런 관련주들도 올라온 모습이었죠.
해가지고 이런 해지주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매매를 잘 하는 대상은 일단 이 해지주랑 그 다음에 신규상장주. 요 정도, 이 두 종목에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장 하락할 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용도로 쓰고요. 이제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완전히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온다 하면은 뭐 양지사, 이런 것들은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증백 종목,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시총이 작은 소형주, 무상증자 관련주, 뭐 스펙주, 정치테마주, 윗꼬리 전문 종목, 이런 애들이 올라올 때는 그냥 시장 분위기만 파악을 하고 매매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은 지수가 지금 안 좋구나, 분위기가 안 좋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장세를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를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최근 장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손실 방어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이면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